근데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모두 원상복구해야 되는 사안이 생깁니다. 가 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학사공소의 확장공사 표준 견적은 총.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유학입니다. 오늘은 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나 단어들은 제가 싹 뺐거든요. 영상 뒷부분에 확장할 때 소요되는 학사무소의 표준 견적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확장공사는 실외 공간을 실내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거실이나 입구방 등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방은 잘 확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이 분양 때부터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방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집은 아닙니다. 발코니 공간이 확장 전보다 비교적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발코니 공간이 너무 작아서 고민하시는 고객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확장은 그냥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 맺고 바로 진행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확장 공사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공사를 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확장 공사에 관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 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 승인을 접수 후 사용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대충 얘기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확장공사 행위허가 신고 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속한 동의 50% 이상 서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아파트의 건축도면이 필요합니다. 이건 관리사무소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확장된 부분의 사진 여러 장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됩니다. 보통 확장공사 행위허가 처리 기간은 7일인데요. 최소 시공 2주 전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행위허가 승인 후 공사 내용을 승인 내용에 따라 표시된 방법으로 방화판, 방화유리, 대피공간, 하지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몇몇 인테리어 업체에서 행위허가를 진행하지 않고 확장하는 공사가 정말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확장 공사를 하다가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관리사무소,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모두 원상복구해야 되는 사안이 생깁니다. 이번 영상 시청하는 고객님들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무소의 표준 확장 공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바닥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요. 보일러 배관 부위만 철거하는 골파기 방식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바닥을 철거할 때 기존 바닥과 내부 마루 바닥에 단차가 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고려하신다면 거실 바닥과 발코니의 바닥의 단차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보일러를 설비하는 경우 보일러 배관 아래쪽에 꼭 아이소핑크라는 단열 보온제를 꼭 시공하시고요. 배관 하부에 단열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집 보일러 열이 아래쪽 천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좀 걱정이 된다면 보일러 배관 설비 후에 꼭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꿀팁입니다. 그럼 베란다 창호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바꾼 지 5년 이내 창호라면 단창 위에 단창을 덧대어서 시공하는 덧대기 창호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덧대기 창호의 시공이 정말 중요한데요. 창호가 오래된 창호라면 무조건 PVC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장하고 나서 춥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단열도 단열이지만 창호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창호 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는 터닝도어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목문보다는 이런 터닝도어가 단열에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터닝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나요? 또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확장 공사를 두 곳 이상 하는 경우에는 난방 면적이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이 줄어들 수
수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면 난방을 아무리 해도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일러를 같이 교체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단열인데요. 오면 단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면 단열이 대체 어떤 건가요? 이 오면 단열이라고 하면 창호의 앞쪽, 그리고 바닥, 그리고 양옆, 그리고 천장까지 총 5면을 전체적으로 단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열을 할 때는 최소 말소핑크 단열재 50T 이상과 열반사제를 꼭 시공하고 그 위에 방수석고로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PF 보드인 E보드로 단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보드는 친환경 결로 방지 복합 단열재인데요. 두 개의 복합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단열하는 방식인데 단열성도 좋고 E보드 위에 바로 도배라든지 도장, 타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E보드 단열재도 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고객님이 결로 그리고 또 곰팡이가 걱정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E보드로 단열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발코니에 우수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 확장 공간에 우수관이 있는 경우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우수관도 마찬가지로 이 단열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 차단입니다. 우수관 부위를 꼼꼼하게 막되 이 우수관은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우수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점검구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 부분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사무소의 확장공사 표준 견적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철거와 거실 발코니 사이에 있던 창호를 철거하는 작업이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일러 배관을 설비하는 작업 총 65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방수와 미정 작업을 하는데 총 55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창호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목공과 단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기본 단열, 자재비 포함하여 총 75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터닝도어가 설치비 포함하여 한 95만원 정도 견적이 산출되는데요. 터닝도어는 단열 성능이 좋은 도어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별도 금액으로는 창호와 마루, 도배가 있는데요. 도배와 마루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호도 보통 발코니 이중창을 설치하게 되는데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00만원 선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사공소의 확장공사 표준 견적은 총 360만원입니다. 이 확장공사의 후기를 찾아보면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만 공사된다면 보다 넓은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확장공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확장공사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확사무소의 정여학이었습니다.